2-23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스팸 메일 대응 방법이네요. 자, 메일에서, 메일 보안에서 또 스팸 메일 무시 못하죠. 그죠? 스팸 메일. 스팸 메일 대응 방법. 중요하죠. 참 관건입니다. 제가 메일 서비스하는 그 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 스팸 메일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루에 수십 통의 스팸 메일을 받을 겁니다. 이 대응 방법이 중요하죠. 일반 메일 클라이언트 관점에서의 대응, 메일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메일 필터링 등은 특정 메시지 및 키워드를 필터링해낸다. 그 안에 필터링은 있습니다. 어떤 광고자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필터링해서 도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든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메일 서버 관점에서의 대응입니다. 메일 서버 자체의 취약점 보완, 정기적인 운영체제 점검 및 취약점 패치 업데이트를 권장을 한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너무 쉽고. 그 다음 샌드 메일 같은 경우는 안티 스팸 기능과 XSDB를 이용한 스팸 릴레이를 차단한다. 안티 스팸. 샌드 메일에서는 그 메일 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은 sendmail.cf입니다. 리눅스 같으면 etc 디렉토리 밑에 그 sendmail.cf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설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sendmail.cf에서의 보안 설정 24페이지가 있죠. 거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것들은 뒤에 내용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 다음 Q메일도 메일 서버입니다. 프로그램. 기본적으로만 모든 IP 주소를 차단하므로 etc 밑에 뭐 tcp.smtp 파일의 릴레이를 허용할 IP 주소를 설정한 후,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TCP 룰을 그 명령을 이용해서 DB를 업데이트한다. Q메일에서는. 그 다음에 MS 익스체인지,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즈의 메일 서버에서는 환경 설정이나 레지스트리의 설정을 통한 스팸 메일을 차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EMWAC라고 해서 또 이런 안티 릴레이라든가 또는 이런 SCM 스플리터를 통해서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차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스팸 기능 활용, 안티 스팸 기능 활용. 그게 샌드메일 얘기입니다. 8.9.x부터 기본적으로 그 메일 릴레이를 차단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tc 밑에 메일 밑에 액세스에서 IP 주소를 지정해 릴레이를 허용해 줘야 한다 또는 차단해 줘야 된다. 은근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안티 스팸을 하는데요. 자, etc 디렉토리 밑에 메일 밑에 이 access라는 파일이에요. 이게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죠. 자, IP를 등록을 해서 허용을 해줄 거냐 또는 릴레이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주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파일입니다. 그 밑에 이제 etc 밑에 메일 밑에 액세스 파일 설정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설정 내용을 봅시다. 설정 내용 보면요. 예를 들어서 127점, 뭐 이거는 루페 아드레스는 그냥 일반 IP로 한번 설정 보겠습니다. 뭐 210점, 123점, 뭐 210점, 3이라는 서버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 한가 떼고 릴레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릴레이. 또 하나는 뭘 할 수 있냐면 뭐 211점, 123점, 211점, 뭐 100이에요. 100. 여기에는 reject. 자, 이렇게 설정이 됐다고 봅시다. 이 D 디렉토리 밑에 메일 디렉토리 밑에 액세스 파일에. 자, 그러면 210점, 113점, 210점 3이라는 메일 서버로는 뭐 릴레이, 메일을 릴레이 재전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도착해서 다시 그쪽으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겠다. 210점, 113점, 211점, 100은 리젝트라는 얘기는 211점, 123점, 211점, 100에서 오는 메일은 리젝트, 차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차단. 그죠? 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거부. 그런데 이 거부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리젝트가 있고 또 하나는 디스카드가 있어요. 디스카드. 얘는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메일을 보내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메일을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백워드 메일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백메일을.
자, 리젝트는 그런 메일을 수신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상대 측에게 보낸 사람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디스카드는 아닙니다. 디스카드는 메일이 오면 해당되지 이 211.123.211.100에서 온 메일이 오게 되면 그대로 파기시키고 파기됐다 안 됐다는 알려주지 않는 설정이 디스카드예요. 그러면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그쪽에서 모든 메일을 오케이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디스카드는 예를 들어서 210.210.7 또 오케이 211.211.211. 11. 자, 하면 이 IP에서 오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이 IP에서 오는 것들은 다 파기했다는 걸 알려주지 않고 얘는 알려주고 얘는 이 IP 어드레스로 다시 전송을 해주고 그죠? 이쪽에서 오는 것들은 다시 릴레이에서 전송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스팸 메일과 관련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얘입니다. 얘. 지금은 메일 공격자들이 서버에서는 해당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음 같으면 여러분들 한 20개의 메일을 동시에 전송을 하면은 여러분들 친구한테 동시에 그룹 메일을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한 100명한테 메일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메일을 전송을 하게 되면 메일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밖에 안 가요. 그 이상이 예를 들어서 20초 안에 메일이 20개 이상이 오게 되면 이 메일 서버에서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스팸 메일 때문에. 그래서 10개씩 나눠서 한 1분 간격을 두고 전송을 해야지 그냥 그닥 100명에게 전송을 그대로 메일 전송을 해버리면 앞에 부분 한 10명에서 20명까지밖에 가지 않고 다 차단돼 버립니다. 다 스팸 메일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스팸 메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일 공격자들은 그렇다고 그래서 메일 서버를 공격을 하고 도스 공격을 하는데 10개씩 잘라서 공격해서 무슨 공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한 방에 왕창 어마어마한 양의 메일을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일 서버를 이용을 하는 거죠. 대형 메일 서버를 이용을 해서 얘를 통해서 메일을 보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형 포털 사이트 예를 들게요. 여기에서 광고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여기가 다음이에요. 다음. 여기가 네이버예요. 네이버입니다. 다음 사용자도 네이버로 전송하는 사용자 있겠고 네이버도 다음으로 다음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 이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여기 사용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들이 서로 주고받는데 일반 이 사용자라든가 또는 여기 소규모의 기업에서 올라오는 그죠? 이런 중소기업이라 할까요? 중소기업?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라고 합시다. 적은 양의 메일을 주고받는 데라고 해보세요. 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 차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개인도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서 네이버로 간다든가 또는 네이버에서 다음으로 가는 메일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어요. 왜? 여기는 어마어마한 메일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물론 네이버 내부에서 또는 다음 내부에서도 엄청난 메일이 왔다 갔다 할 거지만 서로 간의 서버에서도 엄청나는 것을 차단시킬 수가 없겠죠. 그럼 서로 메일이 원활하게 전송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격자는 다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음을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해서 네이버의 사용자한테 수만 통, 수십만 통 전송을 해도 이 네이버에서는 차단할 수가 없죠. 왜? 다음에서 오는 메일은 차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일단 그것도 모를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는 이 메일 서버를 이용을 하는 거죠. 공격자는 얘가 공격자예요. 이렇게. 이 메일 서버를 이용해서 얘를 통해서 메일을 전송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자. 그러면 이 공격자가 보내는 이 메일은 차단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이버에서.
아니면 다음에서 오는 걸 다 차단해 버려야 되는데. 이 메일 서버를 이용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다 차단해 버리면 이쪽에서 이쪽, 다음에서 네이버로 오는 메일이 다 차단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 이 다음에 있는 이 서버가 뭐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릴레이 기능이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얘를 이용한 네이버를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지. 네이버를. 릴레이 기능이 없으면 이런 이용해서 과정을 통해서, 그죠? 얘를 이용해서 경유해서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을 차단하려면 이 액세스 파일에서 어떤 기능을 제거해 주면 되겠어요? 릴레이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메일 서버를 경유한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2012 메일 밑에 액세스 파일이 얘가 이제 액세스 파일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스팸 차단과 공격도 차단하는데 어떤 게 여기에서 지금 시험에 출제되고 항상 목표가 된다? 아이템이 된다? 이 릴레이 기능입니다. 릴레이 기능. 릴레이 기능을 차단함으로써 스팸이라든가 또는 공격을 일단 어느 정도 방어해낼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공격자들은 그걸 알아요. 여기서 릴레이 기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걸 알아. 왜 그러냐면 DNS 서버에서 아까 언뜻 나왔어요. 앞에. DNS 서버에서 메일 익스체인저가 있어가지고 레코더. 여기에는 메일 서버가 다음이나 네이버는 하나, 두 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을 때 메인의 메일 서버, 주 메일 서버와 보조 메일 서버가 있는데 그 주 메일 서버가 다운됐을 때 보조 메일 서버가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릴레이 기능을 잡아주지 않으면 전환이 안 돼버려. 보조 메일 서버로. 그러기 위해서는 걔네들만큼은 뭐를 해줘야 해? 릴레이 기능을 넣어줘야 됩니다. 공격자는 또 요거까지 한다 이거지. 아주 똑똑한 해커라고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무식한 해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릴레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공격이나 또는 스팸 메일을 전송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또 나왔었고 릴레이 기능 잘 알아두세요. 리젝트 또 디스카드까지 오케이까지.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 XSD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 XS를 활용해 기본적으로 릴레이 허용 거부, 그죠? 허용 거부 차단 되는 거죠. 릴레이하고 자 수집하여 특정 메일 및 호스트의 도메인 내에서 필터링 설정이 가능하다. 그죠? 호스트명 또는 IP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 뭐 여기 test.co.kr 얼마든지 도메인으로도 가능하다. 그다음 메일 릴레이 기능 활용. 샌드메일에서 안티 스팸 기능을 위해서 메일 관리자는 허용되는 그런 릴레이 도메인 리스트를 설정할 수가 있다. 허용되는 리스트를 설정할 수가 있다. X 파일에서. 그다음 다섯 번째 스팸 어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도구들입니다. 툴들. 그 중에 하나의 스팸 어세신이 있습니다. 이게 1회 때 처음에 한번 나왔었어. 이 스팸 메일이 너무나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얘가 뭐냐면 메일 필터링 도구들입니다. 도구. 여기 나온 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스팸 어세신. 얘가 시험에 나왔었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펄로 개발됐다는 거죠. 펄이라는 건 하나의 또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얘도. 그래서 룰 기반으로 메일의 헤더와 내용 분석을 실시간 차단 리스트를 참조해서 그 룰에 매칭되는 경우 총 점수 기준 점수를 추가하는지를 확인해서 스팸 메일의 여부를 확인을 한다. 그죠? 그래서 얘는 펄로 돼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펄로 돼 있다라는 거 중요하고 또 뭐가 있냐면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펄로 돼 있다는 거. 펄로 돼 있다는 거 중요하고 또 하나는 헤더와 내용을 분석한다는 거야. 펄 기반이고 메일의 헤더와 내용을 분석한다. 내용 분석을 이용한다는 거. 그 다음 실시간 차단 리스트를 사용한다는 거.
차단 리스트. 실시간 차단 리스트를 사용한다. RBL이라고 합니다. 실시간 차단 리스트. 뭐 또 기준 점수를 사용한다는 거. 요게 또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준 점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준 점수. 뭐 레벨을 설정할 수 있어요. 6점이다, 7점이다, 8점이다 설정해서 그 이상의 점수가 되면 이거를 스팸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차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와 학습 요건을 바탕으로 해서 더 효율적인 스팸 메일 차단으로 활용도가 높다. 스팸 어세싱.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비용 대비 활용도가 높다. 오픈소스.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 복잡한 설정과 관리의 어려움. 그렇죠. 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기준 점수를 두기가 좋아. 예를 들어서 6점 맞았을 때 걔가 스팸이라는 거는 뭐를 6점으로 해서 스팸으로 하겠다는 거 이런 것도 정책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런 설정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스팸 메일의 분류 기준. 얘가 중요하죠. 뭐 헤더 검사한다고 그랬죠? 헤더. 내용 검사한다고 그랬죠? 본문 내용 검사. 그다음 베이션 필터링. 베이션 필터링 이제 얘가 시험에 나왔어요. 언베이션 필터링을 이제 틀리게 나왔었는데 베이션 필터링 얘가 나왔죠. 필터링을 한다는 거. 얘 보면 헤더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베이션 필터링이. 언베이션 필터링에서 틀리게 나왔었어요. 시험에 이럴 때. 그 다음에 25페이지. 주요 스팸 근원지 및 비근원지 자동 생성을 하고 주요 스팸 근원지 비근원지 수동 생성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좀 꼭 기억하세요. 스팸 어세신의 이 내용. 그 키워드에서 이 박스 처리해놓으면 이게 스팸 어세신이다. 또는 스팸 어세신의 특징이 아닌 거 찾아내라고 합니다. 왜냐면 같은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그때 베이션 필터링이에요. 언베이션 필터링이 아니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설치, 환경 설정. 자, 환경 설정 보십시오. 방법. 최소 기준 점수. 스코어로 따진다고 그랬죠. 기준 점수, 이 스코어. 따지는 거는 스팸 어세신 밖에 없습니다. 스팸 차단 도구 중에서. 그냥 언어로서 제한할 수도 있고, 메일 헤더 변경. 여러분들 할 거. 실시간 블랙리스트와 연동된다는 거. 실시간. 자, 실시간 차단 리스트, 블랙리스트 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인플렉스가 있습니다. 번호는 여기 6번이라고 그러는데 따로 도구별로 나눠 드릴게요. 두 번이 뭐냐면 인플렉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플렉스라는 스팸 메일 차단 도구가 있습니다. 얘는 메일 서버에서 로컬 또는 외부로 나가는 메일을 검사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정책 수립한다 이거죠. 다 똑같습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그 다음 인플렉스.cf 파일로 설정하여 원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주요 기능 보세요. 내부 스캔, 첨부 파일 이름, 그죠? 첨부 파일 이름, 그 다음 파일 타입을 형태를 한다. 인플렉스는 뭐가요? 인플렉스는 내부 스캔도 하고 그냥 파일 첨부 파일이죠. 네, 첨부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첨부 파일 이름, 첨부 파일 이름이라든가 또 파일 타입, 타입 등을 검사한다는 얘기입니다. 필터링하고 검사한다. 첨부 파일 필터링 가능한가? MS-DOS, PC, AVI, MPEG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파일 타입 추가 설정 가능하고 파일 이름을 기준으로 필터링 한다는 거. 파일 이름, 그죠? 파일 이름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한다. 뭐가? 인플렉스가.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팸 차단 리스트 활용했을 때 SPF가 있고 샌더 팔리스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 RBA, 리얼타임 스팸 블랙 리스트가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리얼타임 스팸 블랙 리스트는 뭐? 스팸 어세신이 얘를 사용하잖아요. 얘를 사용하죠.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세 번째 바이러스 월을 유동한 차단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월 세 번째.
바이러스월. 바이러스월. 얘는 실질적으로 뭐 어떤 방화벽처럼 바이러스월이라는 장비를 앞에 두는 거죠. 메일 서버 앞에. 자, 여기 메일 서버가 여기 있죠. 여기에 바이러스월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해서. 얘가 바이러스월이에요. 바이러스월. 이런 장비를 중간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오는 어떤 스팸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따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제품의 일종으로 방화벽과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방화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게이트웨이 수준에서 인증하지 않은 외부 사용자를 차단한다. 그죠? 외부 사용자 차단.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백신 엔진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컨텐츠 중 뭐 바이러스나 웜 등 악성 프로그램을 검사하고 차단 및 치료하는 바이러스 방지 솔루션이다. 따로 나옵니다. 어떤 시스템 안에서가 아니라 따로 이런 장비로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페이지에 보면요. 바이러스가 감염된 파일을 격리, 복구, 치료하기 위해서 내용의 내부의 상용이나 오픈소스 엔진을 내장하고 있고, 이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단순히 바이러스 타단이나 치료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한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관련 취약점 차단과 감염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접속했을 때 자동화된 격리와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주요 기능에서 거기에 보면 인라인 방식,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고성능, 뭐 자체 보안성, 이런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크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시그너처 패턴 매칭, 휴리스틱 기법, 코드 에뮬레이션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 27페이지에 이제 첨부 파일 탐지 이런 것들이 다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주요 기능과 주요 분석 기법이라고요. 아직 시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나오는 것이 프로시 메일이라고 나오죠. 4번째군요. 4번째. 프로시 메일이라고 그래요. 네. 프로시 메일. 특징을 볼까요? MDA로서의 프로시 메일이다. MDA가 뭐예요?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라고 그랬죠? 메일을 전달하는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샌드 메일과 프로시 메일을 이용한 메일 필터링하고 주요 기능이 보낸 사람. 주요 기능. 얘는 기억해야 되겠죠? 뭐를 체크해요? 옆으로 쓸게요. 보낸 사람. 제목. 그 다음 메일 크기. 이런 거로 스팸을 결정한다는 거죠. 또 내용까지. 그죠? 내용까지. 뭐가? 프로시 메일이. 그래서 지금 메일 필터링 도구를 지금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주요 특징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스팸 어세신만 나왔는데 인플렉스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프로시 메일의 환경 설정 뭐 이런 거 환경 변수는 알아두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5번째입니다. 뭐 세니타이즈 5번째가 나옵니다. 세니타이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니타이저 옵션이 있습니다. 세니타이저는 전자면을 이용한 모든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주는 프로시 메일 룰 셋 컨트롤을 우리가 세니타이저라고 합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얘는 뭐 일단 모든 스팸을 차단할 수가 있다. 차단할 수 있다는 거 세니타이저 잘 기억하고 그 세니타이저 옵션이 있죠. 그래서 보면 확장자를 이용한 필터링, MS 오피스, 매크로, 그 다음에 뭐 악성 매크로 이런 것들 다 스쿼 이런 것들로 다 차단할 수 있다는 거 잘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합니다. 그 내용도
기억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악성 메일이 있어요. 악성 메일은 그동안 기존에 했던 거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이용한 바이러스 등의 악성 코드가 포함된 악성 메일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책이 중요하고, 특히나 이게 스팸 메일 지금 아주 화두입니다. 화두. 그래,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는 최신 공격이고,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되므로 항상 최신 보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주 당연한 얘기고요. 웜 대응 방법. 자, 라우터에서의 악성 메일 및 웜 차단 방법이 클래스 맵을 이용한 차단 방법이 있고, 팔리시 맵에 의한 차단 방법이 있습니다. 라우터에서. 그래서 메일 서버 프로그램에서의 패턴 매칭에 의한 차단, 또 바이러스를 이용한 차단, 여러 가지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라우터에서의 악성 메일 웜 차단, 악성 메일 웜 차단, 그 클래스 맵과 팔리시 맵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 두시라고요. 그 다음 메일 보안 기술 여섯 번째죠. 메일 보안 기술. 자, 여섯 번째가 메일 보안 기술입니다. 메일 보안 기술이다. 전자메일은 인터넷을 통해서 웹메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술 연결을 사용하여 확대될 전망이다. 확대될 전망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확대됐죠. 옛날 얘기지 지금. 이거는 메일에 관련된 보안 기술의 인증, 기밀성, 부결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메일의 보안 기능하면 기밀성 보세요. 기밀성은 제3자가 내 이메일을 볼 수 없는 거. 메시지 인증은 전송된 중에 불법적으로 변경되거나 되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걸 메시지 인증이라고 합니다. 내용의 변경 확인입니다. 내용을 변조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무결성인 거고, 사용자 인증은 진짜 홍길동이가 보낸 건지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 송신 부인 방지, 그죠? 홍길동이가 메일을 보내놓고 안 보내놨다고 오리발 내밀면 안 되니까 수신 부인 방지,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오리발. 그다음 메시지 재전송 방지. 메시지 재전송 방지는 뭐예요? 누가 메일을 중간에 가로채서 읽어보고 그 메일을 그대로 재전송하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메시지 재전송 방지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보안 기능, 기밀성, 메시지 인증, 사용자 인증, 송신, 수신 방지, 부인 방지, 메시지 재전송 방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죠. 그래, 전자메일 프로토콜의 특징, PGP가 있습니다. Pretty Good Privacy. 그죠? Pretty Good Privacy. 자, 필 진머만이 독자적으로 해봐라. 무료 회포했다. PGP가 나오면 꼭 대응되는 거 있죠. 자, 메일 보안 기술에서의 전자메일 프로토콜 했습니다. 그죠? 일로 하죠, 뭐. 그죠? 메일 프로토콜입니다. 메일 프로토콜보다도 다시 그냥 메일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메일 보안 프로토콜로 하죠, 그냥. 메일 보안 프로토콜이다. 그 중에 지금 PGP를 보는 겁니다. 중요하죠. Pretty Good Privacy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필 진머만이. 자, PGP가 나오면 항상 누가 또 따라다녀요? 이렇게 PEM이 따라하죠. 그죠? Privacy Enhanced Mail. Enhanced Mail. 자, PGP 보면 누가 만들었냐면 필 진머만, 개인이 만들었어요. 개인이. 프로토콜을, 보안 프로토콜. 누가? 필 진머만이. 자, PEM은 누가? IETF에서, 국제표준기구에서, 그죠?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에서, IET, 태스크포스, TF, 그죠? IETF죠. IETF에서, 국제표준에서. 이건 개인입니다. 개인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PM보다 보안성은 낮지만 대중적으로 사용된다. 개인이 만들었는데 얘가 더 대중적이에요. 대중적. 아주 특이하죠. 얘는 소중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얘는 PGP보다는
예, 부분적이라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소중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PGP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전달하는 그런 전자메일은 다른 사람이 받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고, 그죠? 받은 사람이 전자메일의 암호를 해석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죠? 하여튼 메일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보안 기능, 수신 부인 방지, 메시지 부인 방지 제공한 4가지 기능을 지원한다. 이 보안 프로토콜의 그 특징 하나가 뭐냐면, 물론 전체적인 보안 프로토콜은 수신 부인 방지도, 그죠?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오리발레면 여러분 진짜 이거 참 힘든 얘기죠.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수신 부인 방지는 없다라는 거야. 송신 부인 방지는 있는데 뭐가 PGP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특징적인 겁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특징을 볼까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거 당연하죠. 우리가 전자 상거래든 일단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모든 키 교환이라든가 이럴 때는 공개키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키 교환 때문에 그래요. 키 교환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보보안 일반에서 암호화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겠지만 공개키입니다. 그럼 IETF 나오는 이게 PEM 얘도 공개키죠. 뭐 공개키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려고. 왜냐하면 서로 만나서 키를 주고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개인용 비밀키,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개된 공개키, 2개의 키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제공하고, 인증받은 메시지와 파일에 대한 전자선의 생성과 확인 가능하고, 메뉴 방식으로 기능에 대한 접근이 쉽다. 메뉴 방식이라는 거. 메뉴 방식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전에 플러그인을 사용한다. 플러그인이라는 건 다른 프로그램을 불러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플러그인 방식. 그 다음에 공개키는 40그룹비트의 생성 가능 2가지 형태의 공개키를 지원을 해주고, 공개키 계속 나오죠. 공개키 서버와 직접 연결되어 키분배 및 취득이 용이하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공개키 서버와, 그죠? 공개키 서버와 직접 연결. 직접 연결한다. 그렇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직접 연결했기 때문에 얘를 다른 분산형이라고 그래요. 이 분산형 메일 보안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분산형. 얘는 뭐 중앙 집중적이야. 거기에 비우면 중앙 집중적 메일 보안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완전 대조가 돼요. 그래서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대조적이라. 그 다음 암호 알고리즘으로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기원 지원해주고, 그건 뭐 다 똑같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으로 전자 서명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 그죠? 메일도 전자 서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압축, 단편화의 재조립을 지원해준다. 압축과 단편화의 재조립을 지원해준다. 이것도 좀 약간 기억을 해야 돼요. 압축과 단편화. 기억을 하라. 그 다음 PGP의 구성 요소에 뭐 세션키 생성이 있고, 키 식별자, 뭐 키링, 키 인증, 그 서명 신뢰 필드 또는 뭐 소유자 신뢰 필드 이런 게 있다는 거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스에 PGP 기능이 있죠. 디지털 서명, 그렇죠. 메일 보안 메일에서는 전자 서명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니 변조를 막기 위해서. 또 부인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서명이 필요하죠. 서명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뭐 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때 왜 계약서를 써서 꼭 서명 날인을 하나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또 내가 확인을 해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메일도 그겁니다. 그런 보안 메일에서는 확인을 위해서 꼭 디지털 이 서명이 필요한 거죠. 그 메시지 암호하는 거는 뭐 암호 프로토콜이니까 또 압축도 하고요. 그 다음 호환성, 전자메일의 호환성 또는 단편화. 전자메일의 호환성. 누가 대중적이에요? 뭐 호환성보다도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상당히 대중적이다. PEM은 보면 소중적이다.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많이 사용하진 않는다. 뒤에 가면 이제 다시 비교를 해놓습니다. 그때 또 정리해서 추가를 계속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PGP를 보고요. 그 30페이지 보면 2-30페이지 보면 그 내용에 대한 필드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암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포맷 정도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자료를 더 담아놓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이제 PM이 나옵니다. 자, PEM. 자, 프라이버시 인핸스드 메일입니다. 자, 인터넷 표준안으로 IETF에서 만든 암호화기법이다. IETF. 이게 국제 표준입니다. 얘는 개인이 만든, 필진마원은 개인이죠. 네. 개인이 만든 걸 쓰고, 지금도 이걸 쓰고 있죠. 얘는 안 쓰죠. 별로 안 쓰죠. 표준인데도 안 써요. 개인이 만든 걸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이유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중앙집중이니까 문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중앙집중 한 곳에서 다 관리하고 하니까 다 열어보는 거야. 정부 측에서. 비밀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었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 필진머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그래서 사생활 들었잖아요. 프라이버시. 그래서 분산해서 정부에서 말이야. 딱 우리나라 같으면 국정원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내는 메일이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다 확인한다면 참 이거 거시기 하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필진머만이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대중적이에요. 그리고 분산형이에요. 개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진 데이터를 6비트씩 분할하여 아스키 문자로 변화하는 그런 베이스 64 변환 방식을 사용한다.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자, 특징. 자동 암호화로 전송 중 유출되더라도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PGP도 암호화돼서 전송하기 때문에 PGP에 비해 보안 능력이 뛰어나다. 좋죠. 그렇죠. 이거지. 보안성 우수. 보안성 우수입니다. 우수. PGP는 보안성은 좀 낮아요. 그런데 많이 있어요. 왜 우수냐면 국제 표준이니까 우수한 거예요. PEM은 국제 표준이니까 우수해요. 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써요? 우수하니까. 알고리즘이 복잡해요. 알고리즘 복잡. 알고리즘 복잡.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복잡하면 보안성은 뛰어나다고. 그럼 이 알고리즘 어떻게 써요? 여기는 알고리즘 단순. 자, 단순하면 처리 속도 빠름. 복잡하죠? 처리 속도 느려. 그래서도 얘를 잘 안 써요. 특히나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이쪽에서 이런 PEM 프로토콜 사용하면 무겁게 돌아가겠죠? 스마트폰 이런데 CPU 같은 경우는 아주 소형 CPU에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CPU 열어보는데 처리 속도가 느려버리면 읽어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3초만 기다려도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 그죠? 그걸 기다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프로토콜 선택하는 거죠. 그때 특성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는 중앙집중 키인증 방식으로 대중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중앙집중적이래 나오잖아요. 얘가 대중적이다. 얘는 소중적이다. 부분적. 일부 사용하고 있다. 자, 이 두 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서 기억을 하시라. 두 개를 잘 좀 정리 좀 하세요. 메일 보안 프로토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마임이 나옵니다. 멀티퍼포스 인터넷 익스텐션이라는 이 메일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일에 대한 어떤 포맷입니다. 아스키 데이터만을 처리할 수 있는 원래의 인터넷 전자메일 프로토콜을 SMTP를 확장하여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응용 프로그램, 기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파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이걸 우리는 한 방으로 뭐라고 그래요? 멀티미디어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포맷을 우리가 마임이라고 하잖아요. 마임. 얘네들이 있었고 2번으로 할게요. 이렇게 마임. 꼭 기억해줘.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메일 전송하는 프로토콜 뭐 있었어요? SMTP. 그죠? 여기다 쓸까요? SMTP 있어요. STP. SMTP. 첫 번째, 두 번째가 탑3, 세 번째가 IMAP, 그리고 마임. 4개 정도 메일에서는 요 4개를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일반 메일일 때 얘네들은 다 텍스트 아스키 메일로 보는 거야. 1, 2, 3번.
SMTP, POP3, IMAP, 마임은 멀티미디어 메일을 보낼 때의 하나의 포맷입니다. 포맷. 프로토콜이자 포맷이에요. 꼭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 중에 마임입니다. 자, 마임을 보면 그 포맷 같은 거 보세요. 한번 보시고 특징. 몸체 부분을 이용한, 몸체는 여기 바디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그 포맷 보면 중간에 바디. 몸체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정의하고, 음성, 영상, 첨부 파일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지 형태로 구성을 하는 방법을 대한 정의, 또 메시지 의미의 바이너리 포함 가능하고, 바이너리도 포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메일 자료를 주고받을 때 문서 타입을 정의하여 원활하게 동작한다. 특징으로 보면 됩니다. 특징. 그리고 나서 이제 32페이지에 보면은 마임의 유형이 나와 있죠. 텍스트, 멀티, 또 메시지, 영상, 비디오 다 멀티미디어라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마임은 지금까지 여기에 나와 있던 거 SMTP, POP3, IMAP, 마임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텍스트이면서도 플레인 텍스트죠. 평문으로 전송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의 보안을 위해서, 자, 우리가 보안 프로토콜 PGP, PM 봤죠? 마임의 보안이 뭐예요? S마임이 있습니다. Secure 마임. 그러니까 마임에 보안 기능을 추가시켰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 밑에 30페이지 한번 중간에 볼까요? 자, RSA 암호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그러니까 메일이든 뭐든 네트워크상에서 하는 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공개키. 그럼 대책키는 언제 써요? 데이터 암호할 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얘뿐만 아니에요. 여기 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요. 공개키 암호 다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 암호할 때 대칭키를 쓴다는 거죠. 스피드 때문에 그래요. 스피드 때문에. 응용 계층에서 보안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응용 계층이죠. 다 메일. 그죠? 마임 객체에 암호화된 암호화와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한다. 전자서명 기능. 얘네들은 전자서명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 텍스트를 보내는 거는. 암호화, S마임이나 PEM, PGP 다 전자서명 기능 있죠. 그래서 보안에 강하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스팸 메일 받아도 누가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또 보냈는데 진짜 홍길동이가 보냈는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엑스닷509 버전 3 인증서를 지원해준다. 이건 공개키 인증서라. 엑스닷509는 뭐냐면 공개키 인증서입니다. 엑스닷509는 공개키 인증서야. 공개키 인증서. 인증서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지원해준다 이거죠. 그게 뭐야? 프로토콜이 X.509. 잘 기억을 하세요. 이것도 나중에 보안 일반에 가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겁니다. X.509. 공인인증서.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이렇게 합니다. 공인인증서. 보안 프로토콜 기억을 하세요. 그 밑에 이제 S마임 그 메시지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꼭 보셔야 됩니다. 구조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라고. 2회독, 3회독 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 보세요. S마임 메시지 서명 및 암호화 기법. 거기 다 나오죠? 통합된 데이터, 서명된 데이터, 명문 서명 데이터, 그 다음 서명되고 봉합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마임이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S마임은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 일반 보안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옆에 박스 보면요. 그 보안 메커니즘에서 암호화, 뭐예요? 트리플 데스로 암호화하네요. 암호 알고리즘 트리플 데스 사용하고, 해시 함수는 SHA, Secure Hash 알고리즘 1을 사용하고, 공개키 인증은 X.509 설명드렸죠. 전자서명은 RSA, DSA, 디지털 시그너처 알고리즘. 서명이니까 시그너처, 서명이죠. 디지털 시그너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S마임의 버전 3 메시지 구성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2회독, 3회독 할 때 처음에는 스킵하셔도 좋고요. 자, 이제 메일의 마지막에 왔어요. 2-34페이지죠? 2-34페이지 S마임의 암호 알고리즘,
뭐 SA, 시그너처 알고리즘, 또 디지털 시그너처 알고리즘, DSA, 그다음에 DPL만 공개키 암호화, 다 공개키 이런 거 다 들어가죠. 또 시그너처 알고리즘, 데스, 대칭키, RC4, 그죠? 아이디어, 대칭키, 트리플 데스, 대칭키, RC2, 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요. RC4까지. 그 다음에 엑스타 509, 엑스타 509는 공개키, 그죠? 공인 인증서와 관련된 겁니다. 인증서 지원. 그 다음, DR 및 뭐 PEM으로 인코딩된 그 인증서 파일 프로세싱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 PKI 인증서를 사용한다. 공인 인증서. 공개키 기반 구조, PKI,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가 공개키 기반 구조죠. 거기서 지원하는 인증서, 공인 인증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전자메일 보안 프로토콜 비교를 해놨어요. PGP, PEM, PGP-MIME, 또 S-MIME 이렇게 다 해놨죠. 여기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요. PGP 같은 경우 프레티굿 프라이버시에서 필진머만이 개발을 했죠. 분산형이죠. 그 다음에 구현이 용이하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복잡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구현용이. 그래서 대중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 용도의 보안성은 PEM이 높아요. PGP가 높아요. 이쪽이 단순하다고 그랬잖아. 보안 강도는 낮다라고 그랬어요. PEM보다. 대중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 구현 방식이 단순하고, 속도는 빠르겠죠. 그러면 처리 속도는. 그 다음 PEM을 볼까요? IETF에서 만들었죠. 국제표준기구. 중앙 집중화된 키 인증을 하고, 여긴 분산형이라고 했어요. 구현이 어렵다. PEM. 구현 어려움. 복잡하다. 그냥 구현 어렵다. 이걸 쓸까요? 여긴 구현 쉬움. 여긴 구현 어려움. 그게 그겁니다. 여기는 단순하고, 늘 제가 표현하죠. 복잡하고. 복잡하면 보안성 뛰어나고, 단순하면 보안성 떨어지고, 단순하면 속도는 빠르고, 복잡하면 속도는 느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연결시키면 됩니다. 높은 보안성, 복잡하다고 그랬죠? 높은 보안성. 그 다음, 많이 사용되지 않음, 소중적이라고 그랬죠? 부분적, 일부 사용한다. 대중적, 소중적. 그렇게 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그 다음 PGP-MIME과 S-MIME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예로 기준으로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우리 메일 보안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잘 복습하시고 읽어보셔가지고 메일 보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한 문제도 놓치지 않는 이러한 이기적인 아주 학생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